자, 봅시다. 거기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 19번 문제를 좀 풀 텐데. 우리가 어차피 복소수 막 거듭제곱 나오잖아, 얘들아.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이거 아는 학생도 있고, 뭐. 그치? 우리는 뭐, 서술형 대비해서 정수적인 방법을 많이 연구했는데, 복소평면 잠깐만 얘기할게, 이거. 우리가 근데 요거는 언제 써먹으면 좋냐면, 좀 검토할 때, 혹은 막 주기가 잘 안 보일 때, 어차피 복소수는 주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주기 먼저 파악하고. 막 거듭제곱을 막 연달아 막 계속 몇 번 하기 너무 귀찮잖아. 그럴 때 조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건데, 일단 복소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지? a 플러스 bi. 그치? 얘를 뭐라고 하니? 실수부분. 얘를 허수부분이라고 하지? 그럼 복소 평면은 이거만 기억하면 돼. 이거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왜 얘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 볼까? 이거에 내가 두 개 한번 찾아볼게. 그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표축에다 점 하나 찍으면 돼. 봐봐. 점을 찍을 때에는 여기가 실수 부분이야. 여기가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은 뭐냐면 루트 2분의 1이지. 허수 부분은 루트 2분의 1,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나오잖아. 근데 점 하나 찍으면 딱 어느 점이 되냐면 여기가 실수 부분 루트 2분의 1, 허수 부분도 루트 2분의 1이 찍혀. 됐니? 점이 찍히잖아. 됐니? 그러니까 복소평면 별게 아니라 순환성을 찾는 용도인데 빨리 찾는 용도야. 빨리 찾는 용도고 점 하나를 찍으면 되는데 점을 찍는 방법은 x좌표는 실수 부분, y좌표는 허수 부분 찍어. 그런 다음에 원점과 연결하잖아. 그럼 여기 각도가 발생해. 각도 몇 도니? 45도인 거 알겠지? 왜냐면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2, 그지? 여기 45도인 거 알아. 그럼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이 각을, 그치? 몇 배 하면 360도가 나올지 그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45가 몇 번 더해지면은 360이 나오니? 8번 아니야? 8 곱하면? 맞니?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다? 8이다.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i 있지? i는 어딜 찍어야 될까? i 어디 찍어야 되니? x 실수 부분이 0이잖아. 0,1을 찍어야 되지. 여기 0,1 이 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항상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과 이루는 각을 체크해야 돼. 여기가 90도지. 90도. 그럼 몇 번 해야지 360이 나와? 4번. 그러니까 i는 순환성이 얼마다? 4다. 그러면 우리 봐봐. 거기 기출을 한번 볼까? 기출에 보면은 가끔 이게 안 보이는 게 있어. 기출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몇 번 같은 거냐면 순환성이 조금 거듭제곱하기 뭔가 좀 부담스러운 데 있어. 하나 예를 들면 245번 가볼까? 우리 기출 맵 245번 가볼까? 경문고 문제. 245번 보시면 이런 복소수가 나오지. 거기 보시면 어떤 복소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경문고 245번이야? 기출맵에 245번. 경문고 문제 보시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이거 보이니? 이거에 우리가 순환성을 찾고 싶어. 그렇지? 막 이걸 막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막 계속 할 거 아니야. 시간이 막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얘도 점 찍으면 돼. 어디 찍으면 돼? 실수분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3 찍었어. 그 다음에 허수는 얼마니? 2분의 1이지. 여기지. 점이 찍히면 여기잖아.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일까? 이 길이 얼마야? 루트 3대 1이니까 30도인 거 알겠니? 그러면 몇 번을 더해야 360이 나와? 12번. 이게 주기 12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주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토할 때 조금 유용하지. 알겠니? 근데 이거 서술형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연습을 한 거고, 근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잡스킬들을 내가 조금씩 하나씩 전수하는 이유는 시간 세이브용이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우린. 시간이, 그러니까 한
진짜 이게 뭐 40분에 모든 문제 풀이가 다 완성이 돼야 되잖아. 40분 정도에. 그치? 그 답안 서술형까지 하려면 특히 이제 뭐 단답, 성남, 단답 나온다고 좋아할 거 없어. 그치? 왜냐면 정수가 떨어뜨리기 너무 쉬워. 숭이도 단답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지? 단답이 무서워. 답 틀리면 그냥 빵점이야, 무조건. 부분점수 1점도 없어. 그렇잖아. 진짜 다 풀고 맨 마지막에 실수해 틀렸어. 그래도 빵점이야. 단답은 무섭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단답이 제일 학교생들이 채점하기 편하니까 그걸로 하는 건데, 왜냐면 서술형은 채점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가 그래서 요즘 너희들 답안지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채점이 되게 힘들어. 서술형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아, 이래서 쌤들이 단답을 내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도 정말 답안이 다양하게 나와. 채점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내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단점이. 그치? 쌤들도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채점하잖아. 한 명이 다 채점하면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지. 그치? 쌤들이 한 두세 명이서 나눠서 채점하잖아. 그러면 이게 다르단 말이지. 평균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단답으로 가는 거야. 요즘 추세가. 조금 단답이라든지 좀 서술형 비중을 좀 줄이고 있지, 조금. 하도 그거 좀 말이 많으니까. 그럼 봐봐. 19번 한번 가볼게. 19번은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자. 이 내용이고. 19번은 서술형이니까 정서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그치? 이런 잡스키 쓰면 안 돼. 주관식에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럼 봅시다. 얘가 어떻게 돼 있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좀 신숙해져야 돼, 이제. 우리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루트 2분의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지. 이거의 n제곱이야. 그럼 요 알맹이부터 조금 간단히 합시다.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실수화를 먼저 해보자고. 분자 분모에 i를 먼저 곱해.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i 곱했어? 마이너스에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 i 곱하면 얼마 되니? 얘는 i가 될 것이고, 여기 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지.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 떼내면 요 얘기야. 지금 얘를 정리하면 요 놈이지. 이거의 n제곱이야. 요게 바로 뭐냐면 요 놈이다. 그러면 봐봐. 요 알맹이를 제곱해볼게. 제곱하면 얘는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얘는 제곱했을 때 1분의 1지.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얘? i가 된다. 알고 있잖아. 얘는 제곱하면 i가 돼. 그러면 한 번 더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 되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면 1 나오지. 순환성 얼마다? 8.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찾아? 순환성 찾잖아. 찾았지? 얼마? 주기 8이야. 8마다 반복되는 애야.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1부터 100까지 줄줄이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 구해볼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 얘들아. 이런 거 줄줄이 더하는 거를 풀 때는 누구로 활용하면 좋다? 예, 마이너스를 나오는 걸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하다 이랬잖아. 그렇지. 1, 2, 3, 4제곱. 5제곱은 4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어? 5제곱은 마이너스의 제곱. 이게 5제곱 맞니?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6제곱은 4제곱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1, 2, 3, 4, 5, 6, 7. 7은 마이너스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게 지금 한 사이클 한 거지. 한 주기 더했을 때 얼마 나와? 0이 나오는 걸 확인했어. 8개씩 끊었을 때 합이 0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 줄줄이 합을 구할 때는 항상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잘 활용하면 되게 편하다고, 계산이. 그럼 8개씩 더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니? 100이잖아. 100개지. 100을 8로 나눠봐. 8로 나누면 10. 얼마니? 10년. 12니? 플러스 4. 그지? 그러니까 8개씩 더했을 때 0 나오니까 지금 4개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4개씩 끊었을, 8개씩 끊었을 때 요 앞에 4개 남다 이거지. 요거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야,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요거 구해놨잖아. 1제곱 구해볼게. 1제곱은 뭐다? 1제곱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가 1제곱이지. 제곱하는 거는 i인 거 알고 있어. 제곱하면은 i. 세제곱은 요 2개를 곱하면 되지. 요 2개를. 2개 곱해볼게. 2개 곱하면 뭐냐면 루트 2분의.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4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어. 그럼 요 두 놈 더합시다. 두 놈을 더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2의 i.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의 루트 2의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했던 1 여기다 묶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답이죠, 뭐야. 이렇게. 되니? 할 수 있겠네. 거듭지고 이런 건 자주 나온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쭉 더하는 거는 누굴 이용하면 좋아? 마이너스 1라는 거 잘 이용해야 돼, 얘를. 사라지게 돼 있거든. 항상. 그렇지. 그러면 한 사이클의 값이 나오지? 한 사이클 값만 잡아내면은 뭐 구할 수 있는 거지, 항상. 항상 패턴도 비슷하니까. 됐어. 19번. 여기서 이거 평면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소수령 못 받아, 점수.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20번은 2차 방정식 이거 한근이 2면 얘들아 이거는 뭐 20번 봐봐. 20번 간단할 수 있지. 2차 방정식 근이 2다. 그럼 2 집어넣어야지. 2 집어넣을게. 그럼 얼마 돼? 4. 여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 0이 된다. 이 얘기지.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빼기 1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은 a 값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a 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것들의 합을 구하라. 얼마? 2분의 합 2. 바로 나와야지. 근계수관계 쓰는 얘기야. 그 다음에 21번? 21번 갑시다. 21번도 나머지 정리. 이것도 평이한 나머지 정리지. 21번 가시면 3차란 말 있잖아. 차수 px 있고. 한번 적어볼게. 봐봐. 어떻게 해서 px에 더하기 6. 얘 지금 현재 3차인 거 알고 있지? 얘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지니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몫을 qx로 잡을래. 그럴 필요가 없지. 여기 3차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몫을 좀 어느 정도 세팅하는 게 좋지. 최고차 얘기도 없어. 여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1차인 걸 확실하잖아. 3차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고 더? ax 플러스 b. 그 미지수 2개니까 조건 2개 필요한데 조건 2개 바로 나와 있네. 두 번째 줄 읽어볼게. p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5 나왔어.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x-2로 나눴대. 그럼 x 대신 누구 집어넣어? 2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이 얘기잖아. 맞니? 조건 요약하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a, b 구할 수 있지. 일단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맞나?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기 9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지.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b다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10 나와. 그럼 여기 16. 2 집어넣으시면 여기 2 집어넣었어. 4의 제곱이니까 16. 16에 2a의 플러스 b가 되지. 그래서 2a의 플러스 b는 1이구나. 이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야. 그럼 밑에서 1을 빼주시면 a가 2. a가 2면 b는 마3. 그러면 p의 3 구할 수 있지. p의 3. p의 3은 3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었어. 그럼 5의 제곱 25. 25에다가 3a의 플러스 b. 그 다음에 빼기 6이지? 6 넘기면. 근데 a가 요게 2고 얘가 마3이야. 그러면 3. 75. 75에서 6 빼면 69니? 이렇게 답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22번이지. 얘가 이제 100점 방정 문제지, 이런 게. 와, 이거는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전체 학생들 맞추는 학생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이 문제는. 다 틀렸어. 전원 틀렸어, 이거는. 22번은. 이게 5개가 다 안 구해진 이유가 있어. 그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봐봐. 22번.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항식 px가 있고, 그럼 우리가 px가 최고차 함계수 1에 나와 있어. 그러면 우선은 px를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최고차 함계수 1이라는 얘기 있고. 그렇잖아. 2차. 그럴 때 p의 x제곱이
px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p의 x제곱은 뭐니? 이 자리에 x제곱 들어갔잖아. 이 자리에 x제곱 들어간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하면 x의 4제곱에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p. 이게 바로 뭐냐면 p의 x제곱이지.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 이게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2차식이 있겠지. 이런 형태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 몫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세팅이 들어갈 수 있어. 봐. 여기는 x제곱, 얘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을 좀 세팅할 때 지금 상수항이 b니까 여기 1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해. 그렇지. 만약에 봐봐, 생각해봐. b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b가 0이면 얘가 심지어 1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딱 1이라고 못 박을 수 있니? 그렇잖아. 1이 아니어도 돼. 1이 아니어도 같아. 상수항이. 그러니까 여기를 모를 때에는 미지를 잡아야 돼. 원래는 뭐 cx 플러스 t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특히 3차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3차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3차 봅시다. 3차는 지금 ax제곱.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얘까지는 가능한데 여기 상수항을 여기 문자로 잡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 여기를 1로 잡거나 혹은 B로 잡은 학생도 있어. 왜 B로 잡았냐면은 그 학생의 의견을 봐봐. 1차항이 없으니까 여기서 1차는 요거하고 요거구나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AB니까 여기도 플러스 AB가 돼야 되는 여기 B로 한 학생이 있을 거야. 그 학생도 똑같은 오류를 범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별도의 문자로 잡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빠짐없이 구할 수 있어, 이게. 0이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어려운 게.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정리하면 x 4제곱. 2차 가볼게, 2차. 2차는 요거, 이거지. 그래서 c 더하기 a 되고, 그 다음 2차가 누구 되냐면 얘 만나서 2차 나와. 마이너스 a 제곱. 요거의 x 제곱 이게 될 거야. 그 다음 1차 갑시다. 1차는 얘하고 만났을 때.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났을 때지. 요거 하면 ac. 요거 하면 마이너스 ab. a로 묶어주시면 c 마이너스 b의 x 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 bc. 이게 되지. 전개 틀렸니? x 제곱이 틀렸어? a가 됐어. b지. 2차 전개하면. 그럼 봐봐. 이제 개수 비교할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c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한 게 요게 a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1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c 마이너스 b 한 거 0이 돼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b가 돼야 되지. 그럼 b로 묶어주시면 c 빼기 1이지.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분류할 건데 나는 얘를 가지고 해볼게. 얘를 가지고 해볼게. 그럼 두 개 곱이 0이야. 두 개 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혹은 둘 다 0이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 봐봐. 첫 번째는 b가 0인 경우 있고 두 번째는 c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둘 다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b가 0이면서 동시에 c가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있을 건데 맨 마지막 이 경우부터 봅시다. b가 0이고 c가 1이야. b가 0이고 c가 1이잖아.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 b가 0이야. b가 0이고 c가 1이야. b가 0이고 c가 1이면 얘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다시 한번. b가 0이고 c가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고 0 집어넣었어. 그러면 a 곱하기 1이 0이 되려면 a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경우는 a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봐봐. 그 위에다 얘도 만족해야 돼? 얘도 만족해야 되는데 B 0이야. B 0 집어넣었어. C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은 넘기면 A 제곱에 플러스 A에 빼기 1은 0이지. 그러면 A가 0 되면 무슨 발생하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애초에 없다는 얘기야. 요 3번의 경우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B가 0인 경우 봅시다. B가 0이지. B 0 집어넣어 볼게. 봐봐.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B가 0이야 얘들아. 0 집어넣었어. 그럼 A 곱하기 C가 0이 되는 거지. 되니? 다시 한번. B가 0이야.
B 0 집어넣었어. 그럼 A 곱하기 C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가 0이 될 수 있고 누가? C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B 대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곱하기 C가 0이니까. 그럼 요 경우 봅시다. A가 0이야 이제. 그럼 위에 것도 만족해야 돼. 얘도 만족해야 돼. A가 0이야. 뿅뿅 사라져. 그 다음 B 0이야. 그럼 C 얼마 돼? 0. 됐지? 그 다음에 밑에 경우 봅시다. B, C가 모두 0이야. 얘도 0, 얘도 0이지. 그럼 얘 쭉 넘어가면 A가 뭐가 나오니? 0하고 마이너스 1 나오지. 0은 이미 여기 표현했으니까 이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C가 1인 경우 봅시다. C가 1이야. 그럼 요 경우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볼게. 그치? 1 집어넣어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A에 1 마이너스 B가 0 이렇게 되지? C가 1인 경우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는 다시 이제 A가 0이 될 수가 있고 B가 1이 될 수가 있지. 됐니? 그럼 요 경우 볼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경우 봅시다. A가 0이고 얘 날라갔어. 그 다음에 C가 1이야. 얘 날라갔고 C가 1이야. 그럼 B 얼마? B는 마 1. 그 다음에 요거 볼게. B, C가 모두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지? 봐봐. 1 집어넣었으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에 A라는 식이 나와. 그럼 넘어가면은 A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이니까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2개 나오네. A 값이 마이너스 2하고 A 값이 1이 나오지. 아니, 다 구했어. 몇 개 나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럼 걔를 적어볼게. 답을 내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A, B. 어차피 우리가 지금 PX만 찾으면 되니까 A, B만 생각하면 돼, A, B만. A, B만 보시면 둘 다 빵빵이야.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되지. A, B만 봅시다. A가 마일이고, A가 마일이고, B가 0이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거 봅시다. A, B만 쳐다보면 돼. A가 0이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경우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될 거고 B가 1이니까 플러스 1.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둘 다 1이야. 둘 다 1이면 X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5개 나오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틀려도 그치? 대세 지장 없긴 해. 근데 그 반대 해석을 하면 그거지. 나 혼자 맞췄다고 생각해봐. 나 혼자 보너스 점수 받은 거야. 6점짜리.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딱 얻어 걸려서 맞추잖아. 그러면 상대적인 그 점수에 그게 상당히 좋아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남들 다 맞는 거 나 혼자 맞춰도 뭐 아무런 그게 없잖아. 변동이 없잖아. 남 틀리는 걸 내가 한두 개 맞춰주면은 수직 상승이야. 점수가 막 쭉 올라가 갑자기. 등수가 쫙 올라가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맞춰주면 좋겠지? 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있자고. 여기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 보통 지금 틀린 학생들이 뭐 한 두세 개 찾고 말았잖아? 그게 여기 설정을 1로 설정하거나 B로 설정하거나 이래서 그래. 0이 되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 문자는 별도로 세팅이 들어가야 된다.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복소수 2차 방정식이었던가? 복소수 200 어디까지 했더라? 복소수 다 끝났니? 왜 다 기억이 없어? 어디까지 했니? 아직 안 끝났어. 음. 243? 243번까지. 그 영신고 문제까지? 봅시다. 그래서 거기 244번부터 나오는 요 순환성들, 뭐 성보고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다 비슷한 문제지.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좀 247하고 248은 했고, 그치? 247, 248 했고, 249는 저번에 수도여고 풀었지? 우리 기억나니? 249는 수도여고 우리가 실적 기출 풀었잖아. 249번은 뭐였니? 부등식. 부등호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허수분이 0이 돼야 되지. 그치? 허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부등호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47부터 249는 다 했고, 그러면은 순환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괜찮은 문제.
254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당곡고 문제 한번 해볼게. 봅시다. 이걸 내가 바로 해볼게, 그냥. 요 당곡 문제가 이게 그 교청 규출 9장 거의 그대로 냈어. 숫자만 좀 바꿔서. 아주 괜찮은 문제지? 봅시다. 거기에 한 문제 읽어볼게. 복소수 Z에 대해서 Z 더하기 Z바가 0이고 이랬어. 그러면은 요거 해석합시다. Z 더하기 Z바는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더했으니까 2A지, 2A. 결과는 우리가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얘는 2A야. 2A가 0이니까 A가 0이 된다 이 얘기지. A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Z는 BI 형태야. BI.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시면 1 더하기 I에다가 복소수 Z를 곱했어. 그럼 여기다 BI 집어넣을게. BI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다가 Z바야. Z바. 이거에 발을 붙이면 얘들아 이거에 발을 붙이면 뭐가 돼?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예,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BI가 되겠어. 요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 요 전개를 해보면 요거 BI지? 요 마이너스 BI지? 사라지지?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뭐야? 마이너스 B 나오지. B의 I제곱이니까. 얘 하시면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B가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1이네. B는 1이지. 아닌가? 잠깐만. B의 I제곱 마이너스 B. B의 I제곱. 그치? 맞지? 마이너스 2B가 이거니까 B는 1. B는 1이면 Z가 나왔지? Z는 I다. 이렇게. 이게 1단계 아닐까? Z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박스 내려가 볼게. 이제 문제가 묻는 거. Z가 뭔지 알았어. 그 문제가 묻는 거는 요거지. Z의 M제곱이야. 이 I의 M제곱.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Z제곱. 이거의 제곱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의 제곱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M제곱이지. 마이너스 1의 M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요거의 M제곱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얘가 음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치? 그럼 우리가 뭐부터 찾죠, 항상? 주기부터. 주기부터. 얘는 우리가 친숙한 애잖아. 얼마마다 반복돼? 4마다. 주기 4마다. 마일은 얘들아. 주기 얼마일까? 2마다 아니야?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쳤어. 봐봐, 생각해봐. 얘는 4마다 반복이 되는 애고 하나는 2마다 반복되는 애야. 그러면 요 값은 얼마마다 반복이 되겠어? 4마다 반복되겠지. 주기가 큰 놈을 따라가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요 동그라미 친 요 놈은 4마다 같은 값이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거는 봐봐. 얘네들 이 M의 그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M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MN이 지금 1부터 10까지잖아. 그치? MN은 모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야. 그럼 우리가 4가지로 분류한다는 얘기지? 그치? 요 M 값이 먼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봅시다. 누구 있어? 1하고 5하고 그 다음에 9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이번에는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2 내가볼게. 2하고 6하고 누구 있어? 10이 있지. 세 번째 M이 이번에는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경우 3하고 7 있지. 그 다음에 더하면 없지. 11은 안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의 배수 M이 4하고 8일 때. 됐니? 이렇게 4가지 경우 나눠야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봅시다. M이 1, 5, 9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M이 1일 때를 그냥 하면 되잖아. 여기다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I가 될 거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이거의 N제곱이야. 이거 N제곱인데 얘가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걸 내가 찾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요거 제곱해볼게.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얘를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나와. 그렇지. 그 다음 얘를 뭐 하면?
4제곱하면은 뭐가 되니? 드디어 음의실수 나오지.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면 16, 양의 실수 나오지. 그러면 음의 실수 나오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이밖에 없어. 오로지 얘. 됐니? 그러니까 m이 1하고 5하고 9일 때에는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쌍을 나열해보면, 그치? m과 요 n의 순서쌍을 나열해보면 m이 1일 때 얼마? 얘 4. 5일 때도 4. 9일 때도 4. 이렇게 3개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 6, 9일 때 볼게. 2, 6, 10일 때. 그러면 m이 2지. 여기에 2 들어갔어, 얘들아. 요 자리에 2 들어갔어. 그러면 i의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제곱 들어갔어. 얼마가 돼? 1이지? 그러니까 얘는 0이잖아. 이거의 n제곱이야. 얘는 0의 n제곱이니까 음의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0의 n제곱. 음의 실수 나올 가능성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 3일 때. 여기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지. 그 다음에 요거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의 n제곱을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걸 먼저 제곱합시다. 이거의 제곱은 2i가 나와. 그치?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같이 빼뽕 사라질 거고 2배 이거 얘만 남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시면 드디어 음수 나오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시면 16 나오지. 양의 실수 나오지. 탈락.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만 돼? 아, 4만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는 순서상 몇 개 나오니? m이 3일 때 마찬가지로 n은 4. 얘가 7일 때 마찬가지로 4. 2개 나오네. 마지막 4하고 8일 때 봅시다. 4야. i의 4제곱 얼마? 1. 이거의 4제곱 1이지? 그거의 n제곱. 얘는 2의 n제곱이지? 2의 n제곱이니까 얘도 음의 실수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답이 나왔어. 몇 개? 5개. 여기 2개에다가 3개. 총 5개. 이거 답안에 잘 적을 수 있겠니? 이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걸 알면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복소수는 항상 한 문제가 이거지? 순서상 구하는 거. 순화성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뒷부분 줄줄이 나오는 거는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건데, 이거는 우리 오늘 용산고랜다. 그 영등포 문제 풀었잖아. 그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근호를 합치거나 떼낼 때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경우 잘 준비하시고, 요거는 그냥 숙제로 넘겨볼게. 우리 2차 방정식 바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 진도가 308번까지야. 거기까지는 좀 끝내야 되고, 뭐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고. 308번까지는 월급반이 나갔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나갈 거고, 309번은 모의고사 기출인데, 특히 당곡은 부교재 있지? 그 이 문제가 들어가 있던데, 그거 좀 유심히 잘 보시고. 우리는 2차 방정식 가봅시다. 2차 방정식. 앞부분에 좀 쉬운 것들은 다 숙제 넘겨. 숙제 넘기고, 바로 우리는 276번 가볼게. 성남 문제. 이거 가봅시다. 어,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질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276번 가볼게. 성남 문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져. 그러면 판별식밖에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그치? 게다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볼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 빼기 2b지. 이거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유놈이니까 2에다가 여기 a 더하기 2b. 이거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아니니 판별식 쓰면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아, 그렇지 않니?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실근을 간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요거일 때 a 세제곱 그 다음에 8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b 이거의 값을 구하래.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잘 봐야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딱 우리가 째려보시면 조건 저거 하나지. 지금 뭔가 좀 같은 게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요 a 플러스 2b라는 애를 내가 그냥 편의상 a라고 한번 적어볼까?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얘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2배 여기 a의 제곱 플러스 이거 아니야? 이제 같은 게 좀 반복되니까 내가 이렇게 적은 거야. 얘를 a로 잠깐 봤어?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이거 a제곱에다 뺐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나오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넘겨. 도를 양수로 바꿔주면 되지.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지금 a 더하기 2b가 보이니까 걔를 내가 잠시 치환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 이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 더하기 2b 값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잡아내는 게 문제 포인트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니? 곱셈 공식 써볼게. 얘가 보이잖아 얘들아. a 더하기 2b 이거의 세제곱 전개식 한번 적어볼까? 곱셈 공식.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요거 그 다음 뒤에 거 세제곱 8b 세제곱 그 다음에 3배의 요거지. 그러면 6ab 적지.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2b 되니? 곱셈 공식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 그 다음 3배 이거의 요거 돼? 곱셈 공식. 내가 지금 쓴 게 뭐니? x 세제곱 x 더하기 y의 세제곱 이거 전개식 어떤 식으로 했어? x 세제곱 y 세제곱 3의 xy의 x 더하기 y 이 식에 의해서 내가 전개했다는 얘기야. 답이 바로 나오잖아. 지금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얘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답 나왔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얘잖아. 얘 아니니? 문제가 묻는 게 얘지? 이거의 값이 얼마냐 묻는 거잖아.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특이한 문제지.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좀 문제를 숙제를 넘길 텐데 근데 여기 문제들이 상당히 필수형들이야. 뭐 278, 279 뭐 이런 것들 숙제를 한번 넘겨봅시다. 할 수 있을 거라 한번 믿어보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인데 288번으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288번. 이거 최근에 부정 많이 나오지? 288번 한번 가볼게. 최근에 봤던 우리 그 기출모의고사에 계속 나왔던 애가 바로 요거에 관한 거지. 그래서 288번 보시면 영등포 보시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x의 제곱 여기 ax 플러스 b잖아. 요거의 두 허근이야.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 그치? 그러면 2차 방정식 등장하면 뭐부터? 우리가 항상 하던 거. 근계수한 게 아니니. 그래서 두 군이 요거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군의 곱은 B다. 이거 적어 두시고. 그치? 당연히. 그럼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방정식을 탄생을 시켜라 이건데 어떤 글이냐면 얘야.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1 바. 그 다음 베타 더하기 1 이거의 바. 얘하고 얘를 동그라미 얘 세모라고 하면은 요 놈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봐라 이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걔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다 이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동그라미 쳐야 한 단어가 있잖아. 뭐니? 요 문제 괄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AB가 실수. 요게 보이니? 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뭘 갖는다? 혈렉을 갖는다. 아무 때나 혈렉 갖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허수일 때 개수가 반드시 실수가 돼야지 혈렉을 갖지. 그럼 여기서 봐. 두 허근이 요놈이면은 얘 허수야? 이거에다가 바를 붙인 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베타가 된다 이 얘기지. 이 둘 사이가 무슨 관계 있다? 서로 켤레인 관계에 있다. 그러면 거꾸로 뭐냐면 베타에 바를 붙이면 알파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가 두근이 얘야. 그리고 바는 바의 의미가 뭐였지? 허수분의 뭘 바꾼 거잖아. 그러면 이 바는 i가 있는 쪽으로 침투에 들어가지. 허수가 있는 쪽.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얘는 알파바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적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 베타가 된다고. 이렇게. 얘는 알파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얘기지. 한 근이 요 놈이고 다른 한 근이 얘란 얘기야.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수도에도 나왔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도 또 나왔고 그치? 혈렉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럼 이제 봅시다.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x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만들지. 그러면 만들어 볼게. x의 제곱에 이거 두 개를 더합시다. 더하면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이거의 x 이게 될 거고. 곱을 구해볼게. 요 둘의 곱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더하기 1이지. 이게 바로 얘하고 얘를 두고두고 하는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요 구해놓은 거 대입을 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로 적을게. 그 다음 얘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얘가 b고 b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1한 거지. 됐니? 여기까지. 만들었어. 요 놈인데 얘가 뭐래? 문제 봅시다. 얘랑 똑같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2a는 0 얘랑 같은 놈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개수 비교해주면 되지. 따라서 b는 2-a 그 다음에 2a는 b-a 플러스 1 이렇게 연립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얘 넘어가면 3a 마이너스 b가 1이 된다 이 얘기고 얘 넘어가면은 a 플러스 b지. a 플러스 b가 2가 된다 이 얘기니까 변면 더 합시다. 그럼 4a가 3이니까 a는 얼마? 4분의 3 b는 4분의 5가 되겠어. 지금 문제는 얘에서 얘를 빼래. 정답 얼마니? a에서 b를 빼는 거구나. a에서 b를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최종 정답. 할 수 있니? 그치. 실수인 개수 방정식 혈렉을 가질 조건. 그치 중요하지? 최근에 부정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쭉 숙제요. 근데 291번 이런 건 알고 있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이 절대값씩 갖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막 그 실근의 부호 있잖아. 두 군이 모두 양수다. 그럼 뭐 검토했지? 두 군이 모두 양수래. 두 군이 모두 양수다. 판별식 하지 우선. 두 군이 모두 양수면은 허수에서는 음량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판별식 하잖아. 판별식 하고 두 군의 합도 해주고 두 군의 곱도 하지. 그치?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야.
판별식하고 두군의 합하고 두군의 곱을 해주는데 291번처럼 두군이 있는데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판별식 하니 안 하니? 안 한다고 그랬지. 봐봐.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2차 방정식 갑시다.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이퀄 0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지? 뭐 개념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두근의 합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야. 그럴 때 우리가 두 군이 모두 부호가 다르대. 그치?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두 군이 모두 양수다 하면 판별식 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두 군의 합, 양수다, 두 군의 곱, 이 세 개를 모두 하지?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면 두 군의 곱이 부호가 다를 때에는 판별식을 안 해. 그치?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자동 만족. 기억나니? 봐봐. 판별식 적어볼게.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에 마이너스 4C잖아. 이게 판별식이지, 2차 방정식에. 이제 부호가 다를 때. 두 개의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근데 부호가 다를 때야. 이때는 판별식을 하지 않아. 판별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봅시다.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니까, A분의 C가 항상 뭐가 돼야 되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두 군의 부호가 다르면 얘 음수 아니야? 그렇지. 그럼 부등호 안 바뀌려면 양수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요 양변에다가 A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A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AC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부등호 안 바뀌려면. 그럼 결과적으로 AC가 음수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지금 B제곱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실수로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 얘가 지금 음수인 상태지. 그 음수에다가 마사 곱했어. 얘는 양수잖아. 얘는 0보다 큰 애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큰 애를 더했어.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때에는 판별식을 하지 않아. 얘를 하지 않아. 그러면 합은 하니 안 하니? 원래는 얘도 안 하지.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에는 합도 하지 않아? 두 군의 합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런 경우하고 얘는 합을 하면 음수, 얘는 합을 하면 양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에는 합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얘만 하잖아. 그런데 291번 같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 다르다.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뭐도 알아낼 수 있다? 합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잖아. 그지? 개념할 때 많이 했던 거 아니니? 할 수 있지, 이거. 패스해도 되니? 그냥 너희들 믿고 패스하는데. 한번 믿고 넘겨볼게. 그러니까 거기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르다. 어떻게 해야 돼? 두 군의 합은 0이 돼야 되고 두 군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되고 그거만 좀 적어두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근계수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 292번부터 줄줄이 나오지? 정말 많이 나오지? 하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딱 하나만 해볼게. 그나마 조금 있어 보이는 3차 300번 300번 한번 해봅시다. 300번 성난 문제. 요거 맞추면 통과. 300번. 의지서반하고 진도가 차이가 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지서반은 이차함수 전까지, 이차함수 바로 직전까지 다 끝냈어.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면 이차함수부터 나가거든. 이 2차 방정 뒷부분 만약에 못 된 거 있으면은 내 영상 화요일날 올릴 거거든. 화요일날이 여기는 그 진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챙겨서 듣고 만약에 필요하면.
답 나왔니? 나오면 몇 번? 4번 나왔어? 4번 나오면 맞게 푼 거고. 한번 같이 볼까? 얘들아, 이거 300번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풀어야 돼. 300번 빠르게 해볼게. 300번 갑시다. 지금 요 2차 방에 두근이 알파 베타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두근 알파 베타야. 그러면 뭐 그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성립이 되겠지? 이거는 근이니까. 그 다음에 합과 곱도 한번 적어 놓읍시다. 두근의 합은 3이고 이거 이 문제하고 좀 쉬었다 할게.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 문제는 F가 3차야. 3차. 3차고 F 알파, F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은 F 알파는 거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에 플러스 3. 이거다. 베타도 마찬가지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3이지. 이것 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렇지? 3차식인 경우. 3차식 혹은 4차식. 뭐 시험은 4차식도 막 나와. 그럼 이거 시계값 구하는 문제 아니니? 내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얘들아 요거 용도 뭐라고 그랬지? 요거 용도는 차수 떨어뜨리는 용도라고 그랬지? 차수를 낮추는 용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파 제곱은 넘어가면 3알파 마이너스 2차를 1차로 바꾸는 용도지. 그러면 이 3차 같은 경우는 차수를 2번 떨어뜨리면 돼. 그럼 1차로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그랬지? 한 방에 해결하기. 시계값 구하는 거잖아. 나눗셈. 나눗셈이 떠올라야지 항상. 그러니까 봐봐. 이 3차식의 값을 구하려고 그래. 2차식이 던져진 상태에서. 그거는 나눗셈과 관련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 하나만 해볼게. 얘 하나만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지? 똑같은 구조니까. 그럼 여기다 얘를 재활용합시다. 요 놈을 내가 얘를 뭐로 나눌 거야? 얘를 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얘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알파가 될 거고 여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잖아. 빼면은 2알파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 여기 이해해야 돼. 그러면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의 6알파에다가 2가 되지. 빼주시면 2알파 플러스 나오지. 됐니? 그럼 이 3차식의 값은 얘가 된다 그랬잖아. 나머지만 주고 보면 되지.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봐봐. 요 3차식 알파 세제곱 어쩌고 얘를 지금 뭐로 나눴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에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니? 몫이 이게 나왔고 나머지가 2알파 플러스 나왔지? 내가 과정을 적으면 이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런데 때마침 얘가 뭐라고 그랬어? 0이라며. 논계라고 그랬잖아. 죽는다고. 그래서 시계값 구하는 문제 3차식 4차식은 나머지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 나머지. 나눗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거 값을 구하라. 얘는 뭐와 같냐면 앞에 게 2알파 플러스 1 나왔어.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2베타 플러스 1 나오겠지. 이거 뭐란 얘기지. 그치? 근계수 관계를 활용한 요 시계값 구하는 문제지. 뭐 대형고는 4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4차식은 이걸 이용해서 막 떨구면은 3번을 떨고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 그치? 막 전개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지. 한 방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4차식은 무조건 나눗셈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게 훨씬 편해.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4알파 베타에다가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될 것이고 플러스 1까지. 대입만 해주시면 돼. 요게 1이고 요게 얼마고 요게 3이고 그러면 4에다 6 등 11. 정답은 11.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뭐 2차 같은 문제들은 뭐 워낙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치? 다 내가 건너뛰었다고 건너뛰면 안 돼? 다 해보시고. 그럼 잠깐 끊었다가 오늘 목표가 308번까지라고 그랬어. 숙제도 308번까지야.